우리 시장 지금이 대세 상승 초입이니까요. 매수해도 된다가 아니고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달러 약세 기조로 가고 원화가 강세 기조로 간다. 그렇게 보고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또 리포트로 우리 대선 끝나면 또 갈 수 있다. 리포트 나온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PBR이 0.8배입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됐다는 거고요. 네, 저는 1998년 IMF 때부터 금융시장에 25년 있어온 이희건 대표고요.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연말까지 상승에 더 나갔어. 어떻게 보면 큰 대세 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세 상승의 초입이고 또 지금 어떤 업종,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되는지까지 찬찬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국내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정말 대세 상승이 나올까 또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국내 경기하고 또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면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오히려 역성장을 했고요. 1년 보면 마이너스 0.2%, 0.1%, 0.1%, 또 마이너스 0.2%, 완전히 저성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하고 비슷한 수출 국가, 독일 경제 성장률을 보면 표시를 했는데 보면 마이너스 0.3%, 0.1%, 마이너스 0.2%, 0.2%, 거의 우리하고 같은 저성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일은 저성장이 2년 넘었고요. 우리는 이제 한 1년 정도고 독일이 더 저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성장일 때 주가가 안 움직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독일이 2년간 저성장인데 독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일 차트인데 2년 동안 100% 상승을 했어요. 말 그대로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성장이지만 대세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정말 독일처럼 강하게 나올 때는 사실 독일은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다른 조건보다는 사실 막대한 재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사실 주가는 경기가 어렵더라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발표가 된 10년간 1조 유로, 그래서 연간 따지면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이걸 이제 시장에 투자하겠다. 특히 국방이나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 라인메탈이 2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경기를 살리려는 어떤 금융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어렵다 하지만 또 주가는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런 현상을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기준금리 인하 자체도 유동성이 풀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누가 됐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분명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펼칠 겁니다. 이런 것들과 한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의 초입이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중요한 주도주라든가 이런 데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장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우리 시장 충분히 지금이 대세 상승 초입이니까요. 매수해도 된다가 아니고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재정 정책이 약하더라도 또 다른 정말 큰 수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수혜는 다른 게 아니고 원화 강세입니다. 특히 원화 환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위에는 원화 차트고 아래쪽에는 우리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같이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과거 2003년도에서 2007년 제가 화살표로 쫙 꺼놨는데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갔을 때 우리가 거의 3년 동안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갈 때는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고요. 상승을 하는 배경은 다른 거 아닙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원화가 강세로 가면 원화만 들고 있어도 환수익이 나니까요. 그래서 환수익이 나고, 그리고 외국 자본이 오면 주가도 상승을 해서 주식 수익. 그래서 쉽게 말해서 환수익과 자본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원화가 워낙 약세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역대 한 4번째로 달러당 1,400원대에서 지금 강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율 움직임으로만 또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물론 2003년에서 2007년도 때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 수혜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르게 경제가 어렵잖아요. 대신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틀립니다. 상황은 틀리지만 어쨌든 달러 약세 기반 원화 강세,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재정 정책 기대감 합치면서 어떻게 보면 향후 한 2년 정도 강한 대세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그걸 노리고요. 최근에 달러하고 원화하고 일봉 차트입니다. 보게 되면 달러는 트럼프가 원래 트럼프 일기 때도 약달러 정책을 펼쳤고요. 지금 또 보게 되면 취임 후에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세로 움직일 때 4월 초까지는 원화가 강세로 못 갔어요. 그러다가 관세 정책 끝나면서부터 원화가 강세로 확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움직일 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강하게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우리 시장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강하게 가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달러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로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화는 계속해서 강세로 가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만 들고 있어도 환수익 나고, 그러면 또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식 수익, 주식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7월부터 외국인들이 정말 줄기차게 매도를 해왔거든요. 우리 시장. 계속 매도를 하다가 환율이 이렇게 바뀌고부터는 5월달 외국인들이 처음 월별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코스피 시장 5월 28일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8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환율하고도 연결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달러 약세 기조로 가고 원화가 강세 기조로 간다, 그렇게 보고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모건 스탠리가 또 리포트로 우리 대선 끝나면 또 갈 수 있다 리포트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그건 뭐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인 재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돈이 풀려서 움직이는 금융 장세 효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은 사실 원화 강세를 보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뭘 미리 준비를 했을까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게 위로 상승하고 있는 빨간색 그래프는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입니다. 그리고 엷은 회색 그래프는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4월까지 주식 시장은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돈이 나갔느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채권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 외국인 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를 봤더니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주식 사기는 조금 한데 원하는 강세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채권을 사놓자. 그러면 채권 수익도 나고, 그리고 원화 강세에 있다는 환수익도 나겠다. 그러면서 역사 최대적으로 외국인 채권 시장 비중이 높아졌다. 이 또한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정부 누가 됐든 들어오게 되고 재정 정책까지 나오면
주식시장도 상승할 거다.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다. 그러면서 앞에 보여드렸듯이 5월 달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 시장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조는 트럼프 집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 2년 계속 갈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이 대세 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경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경제에서 3분의 2가 소비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사실 살아있으면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봐야 되는데 다양한 소비 지표들 뭐 많이 내는 것보다는 또 주식 관련이니까 제가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2개를 차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차트를 보면 위에 있는 게 마스터카드고요. 아래에 있는 게 비자 카드입니다. 그런데 둘 다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이 얘기는 카드사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 소비가 좋다는 거지요. 소비가 안 좋은데 카드사가 신고가가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사가 신고가를 내고 있다. 미국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좋을 걸로 미국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사실 미국은 뭐 경기 침체는 없다. 오히려 카드사가 상승하는 계기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 나쁘지 않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지표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위에 짙은 색 파란색은 M2. M2는 광의 통화량입니다. 즉 M2가 증가한다는 것은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될 때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돈 구하기가 쉽고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될 때는 사실 경기 침체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기에다가 밑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래서 소위 보면 2000년대, 2020년도 위기가 오고 이때 보면 M2 유동성을 확 증가시켜 버리잖아요. 그때 코스닥 지수도 확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들 때 지수도 조정을 받았고 다시 점진적으로 유동성이 다시 증가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상승을 하고 그런데 이게 4월 달에 아직 지표는 3월까지 나왔는데 4월 달 발표가 됐는데 4월 달 M2가 2022년 넘어서 사상 최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M2가 유동성이 사상 최대로 미국 시장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 앞에 보여드렸듯이 소비 튼튼하고 유동성 공급되고 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환경은 미국 시장 사실 경기 침체는 뭐 요 지표 2개만 보더라도 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불안한 건 역시 트럼프 일이지요. 트럼프가 사실 뭐 어떤 정책을 펼칠지 워낙 불확실성하니까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지 기본적인 경제 펀더멘탈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 침체는 안 오고요. 또 트럼프가 워낙 이상한 짓을 해서 경기가 바뀌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 가장 대표적인 뭐 소비라든가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가 오지 않으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거 달러가 약세로 갈 거고 그럼 원화가 강세로 갈 거고 그러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 시장 상승한다. 이 전제 조건대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주식 관심을 가지기에는 정말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왜 좋은지도 사실 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온다. 또 뭐 재정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요거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PBR을 나타낸 거거든요. 요 PBR은 작년 재무제표고 5월 2일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PBR이 0.8배입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저평가가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쭉 오다 보면 조금 짙은 신흥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지요. 그게 1.8배입니다. 평균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주가가 2배 상승을 한다. 그러면 PBR이 1.6배죠, 지금. 그래도 신흥국 평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는 이런 데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재정정책 기대감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크게 상승할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그래서 2022년도 때는 시장이 확 상승을 할 때 2차 전지가 시장의 중심이 있었거든요. 이때 2차 전지가 계속 상승을 했고 결국 2차 전지가 꺾이면서 시장이 꺾였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는 반도체가 상승을 했고 시장을 이끌었는데 7월 달부터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가 꺾이면서 시장이 꺾였고요. 이 얘기는 이번에 조선, 방산, 여기서는 빠졌지만 원전 이런 애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끄집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상승을 할 동안은 이 주도주가 시장을 주도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요 중에서 최근에는 원전주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원전 대장주 쪽이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이 워낙 강하고 지금 시세를 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월봉 차트로 이렇게 보면 정말 오래 고생을 했어요. 월봉 상단이 워낙 높은데 오래 고생을 하고 그리고 한 2년 동안 바닥에서 거래량이 막 터지다가 이제 추세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생각보다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전주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뭐 원전주 그대로 보고요. 또 방산주도 계속해서 트럼프도 뭐 각 나라 방위는 스스로 해라. 방산주가 뭐 움직일 수밖에 없고 앞에서 독일도 방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듯이 방산주 그 다음 뭐 조선은 뭐 다시 슈퍼사이클 속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종목들 조정이 나오면 관심을 가진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지금 보면 새로운 정책 지주사라든가 그래서 점점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기본 섹터 관심을 가지고 또 확대되는 섹터 또 보고 그래서 이번 상승은 강하게 가고 이런 상승이 가는 동안은 뭐 조선방산 원전 또 뭐 충분히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시세를 뽑았지만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 중소형주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소형 섹터도 보게 되면 지금 해외 쪽 특히 해외 쪽 성장하는 기업들 그래서 화장품 지금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고 K푸드 마찬가지고 미용 의료기기 마찬가지고 또 뭐 조금 더 보면 엔터주들까지 그래서 해외 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요런 섹터가 중소형 섹터 중에서는 또 크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중소형 섹터 중에 크게 움직이는 그 어떻게 찾는지 또 정책적으로 또 중소형주 중에 크게 가는 종목도 어떻게 찾는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세 상승 초입이다. 이제 5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또 새로운 정부에 따른 어떤 재정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세 상승 초입이니까요. 우리 국장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설명을 드릴게요.